네,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20도 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K스타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언급했지만 이제 핵심 내용이 1억도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유럽은 7초, 일본은 5초가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융합 기술에서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그게 우리 그 격차,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느 나라가 그 10초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10초 벽을 넘어서 20초 벽까지 넘는 그런 아주 초격차를 이루는 그런 최고의 기술을 갖다 확보하고 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사실은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플라즈마라는 말 자체도 낯설고요. 수소를 원료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고전에 이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듯이 이제 아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그 수소라고 하는 그 원자가 핵과 이제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소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를 끊어줘서 핵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 플라즈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핵과 핵이 이제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핵과 핵이 이제 결합을 하면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핵이 갖고 있는 전기가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한 밀어내는 이제 그 힘이 있고 그 힘을 극복시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1억도를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1억도의 장벽을 넘어야 이제 핵이 순조롭게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종 목표가 2025년까지 이제 1억도로 300초, 그러니까 5분이 되겠죠. 5분 동안 유지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00초, 5분이라는 수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될 때 그 핵융합 발전소는 24시간 365일 아주 연속적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거에 대한 그 능력이라든가 가능성을 그 실험실적으로 검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5분 정도 1억도 상태를 유지를 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24시간 365일을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 그 실험실적 이제 검증이 이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2050년에 글로벌 그 이산화탄소 중립화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립화를 위해서는 현재 석유나 석탄과 같은 이제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안으로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이 바로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되겠고요. 또 핵융합 에너지는 바닷물에 있는 수소를 확보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연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연료 공급이 좀 더 쉬운 그런 이제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전기 에너지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기 에너지 시대가 예. 좀 더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핵융합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안전성 우려하는 분들을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마도 원자력 쪽에서 온 예. 어떤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핵융합 쪽에서는 이게 수소와 같은 이제 작은 핵을 합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체에 가장 이제 안전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륨을 마시고 이제 거위나 뭐 오리 소리를 내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뭐 소량을 들이켜도 크게 문제가 인체에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렇죠. 굉장히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특히 이제 그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핵융합로는 진공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연료를 이제 끊어주면은 오히려 이제 진공 안으로 이렇게 함축되는, 그러니까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은 전혀 그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 안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